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어머, 케이크 어쩌면 이렇게 달보드레 하니? 여기서 얘기하는 달보드레, 순 우리말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약간 짐작은 되시죠? 달달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예쁘지만은 의미도 참 좋지요. 순 우리말 중에는 가람, 뇌, 누리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말도 있지만 달보드레 같이 우리가 평소에 잘 몰랐던 순 우리말도 있습니다. 뜻도 예쁘고 발음도 고운 그런 말들이 많은데요. 예쁜 우리말 찾아보고 자주 쓰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강수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을은 참 예쁘다.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겠죠? 네. 덕분에 푹 쉬었습니다. 집에서. 네. 선생님은 잘 보내셨어요? 네. 저도 잘 쉬었죠. 네, 이번에는 여기저기 못 다니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푹 쉬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네. 저희는 시아버님께서 아주 정말 훨씬 저희보다 앞선 생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요. 추석 한 열흘 전쯤부터 이번 추석에는 오지 마라. 어머. 네. 네. 그냥 꼭 어머님, 돌아가신 시어머님 이렇게 찾아뵙고 싶으면 각 가족마다 딱딱 날짜를 정해서 간단히 다녀오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 정말 부담 없이 잘 쉬었습니다. 너무 현명하시네요. 보통은 네네. 추석은 그냥 이제 전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질병은 이제 젊은 사람들 걱정되지만 내재 있으신 분들은 자식도 보고 싶고 그렇죠. 또 추석 때 그나마 북적북적하니까 네. 괜찮겠지 해서 이제 부르는 분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꽤 있으실 거고 네. 또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알아서 네네네. 와야지 이러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미리 전화를 그렇게 해주셔서 예. 그리고 언제 보면 어떠냐. 우리 자주자주 보는데 네. 그러니까 추석이라고 꼭 부담 갖지 말고 올 추석에는 집에서 푹 쉬어라 라고 얘기해 주셔서 진짜 이번 추석은 많은 그 주부분들이 푹 잘 쉬는 추석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달보드레란 말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저는 이 말을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달보드레. 근데 보니까 무슨 뜻인지 비슷하게 짐작이 갑니다. 그렇죠. 네. 달달하다? 네, 좀 그런 부드럽다? 네, 그런 의미. 네. 예. 근데 순수 우리말이 참 좋네요. 그렇죠. 그러면 추석을 혹시 순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이거는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한가위입니다. 네, 딩동댕. 네, 또 가람은 뭐게요? 가람은 강이란 뜻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자주자주 나오는 말들이 그 말들은 좀 알고 평소에 이제 달보드레 이런 말은 많이 안 들어봤기 때문에 짐작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가람이란 거는 또 강이란 뜻도 있습니다만은 순 우리말 이름에도 가람이라는 이름 쓰는 친구들도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중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한자어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옛날에는 거의 반에 10명 다 한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한테 한두 명은 꼭 선생님 저는 한자 이름 없는데 순 우리말 이름인데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이름 뜻을 보고 저희 둘이 상의해서 새로운 이름을 하나 지는 겁니다. 네. 그때 이제 가람이라는 학생 이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름 질 때 그냥 강 뜻 이대로 하고 또 어떤 때는 가람이라는 음력으로 예쁘게 여자애들 보통 이름 지니까.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람은 그럼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한자어를 만드시나요? 예를 들어서 가람할 때 중국어로 뭐 짜란 이렇게 좀 음력 있잖아요. 음인데 또 이제 느낌이 짜는 이렇게 예쁜 여자 네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름다울 예, 가 아름다울 써서. 가. 네. 예. 그래서 이름이 원래 이름하고 많이 차이가 안 나면서 또 괜찮은 이름. 네.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도 이제 순수 우리말 알게 되고 그 친구도 아, 중국어로 할 때는 또 이렇게 이름을 할 수 있구나. 네. 그러면서 학부모분들이 순수 우리말로 이름 짓는 분들이 꽤 계시구나 네. 이걸 알았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뭐 예쁜 이름까지 만들어 주시니까 훨씬 더 그 학생하고 친근감도 느끼시겠네요. 네, 그것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도 굉장히 심각하게 내가 네. 이제 새로운 이름을 내가 정해야 되니까 이번 학기도 김미듬이란 학생이 있거든요. 네. 믿음도 순수 우리말이라서 그렇죠. 그거 없더라고요. 한자. 네. 그래서 친구하고 여러 번 얘기 나누고 네. 다 풀이를 찾아보고 저도 이제 풀이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순수 우리말을 조금씩 배우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이름이 뭐가 됐나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신년인데 이 찐신년 이렇게 하면 좀 그 이름이 네. 이름 같은 느낌이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사실 다음 주까지 이름을 짓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이름이 신년 요 글자 음을 따서 네. 찐신년 뭐 이렇게 신이랑 한자를 변경시키는 네. 거죠. 아. 그러면 그냥 이름 봤을 때는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그 발음은 좀 이상하게. 네네. 네. 이상하게 되네요. 네. 아, 그렇군요. 혹시 순 우리말 알고 계신 건 또 어떤 게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름에서 많이 배웠는데 아이의 친구 이름이 이가온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온이 뭐냐 네네. 했더니 세상의 중심. 네. 이래서 이제 알게 됐고요. 한가운데. 네. 네. 그다음 또 다빈. 네, 다빈이라는 학생 이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해라. 아, 네, 그런 근데 것도 있고. 다비는 네. 사실 한자로도 가능하지 않는가요? 근데 그 학생은 다빈이란 한자가 없었으면 저도 못 찾았어요. 다빈. 그래서 뭐 이름을 이렇게 해석할 때 보니까 실제 한자로는 이렇게 해석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다솜? 네, 다솜도 있어요. 다솜은 뭐 사랑이 옛말이다. 뭐 이런 네. 너울 이런 말. 예. 네. 그래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네. 이름이. 네. 누리도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온누리. 네. 세상이란 뜻을 가지고 네. 있는. 네. 우리 중국 동포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잘 안 쓰는 그런 아주 그 예스러운 말들 있잖아요. 네. 그런 단어도 참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은 지금 옛날 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말보다 일상생활에서 네네, 가끔씩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네. 있는 단어. 근데 저는 이제, 조선말을 사실 이렇게 잘 했던 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좀 배우다 보니까 네. 오히려 중요한 단어는 다 중국어로 얘기를 하고 그 중간에 토나 이제 앞뒤 네네. 예정을 조선말로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네. 아마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맞습니다. 생활 속에 잠깐 쓰시던 얘기들을 그대로 이제 배우면서 네. 우리말을 쓰다 보니까 맞아요. 계속 쓰시는 것 같아서 네. 저희는 편지 와서 그런 말이 들어있으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사실 계속 이제 조선족 학교나 그다음 집안에서 네. 꾸준하게 소통을 하는 친구들은 잘 알죠. 그렇죠. 네, 우리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 집안이 사실 제일 부럽습니다. 네. 우리 동포들이 그래서 우리말과 글에 대해서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한족 학교 가더라도 네. 아이한테는 우리말, 우리 글을 꼭 가르쳐주자 하는 그렇죠. 학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죠. 네. 자, 오늘 사연이 중국 길림성 훈춘시의 김동진 씨가 보내주신 우리 민족이 살아있는 한이란 글인데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삶의 길에서 그것도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감동을 선사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보았고 그리하여 나름대로 하나의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다. 몇 해 전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구역에 박씨성의 할머니 한 분이 연하문살 되는 여자의 둘을 데리고 이사를 왔는데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연이 있었다. 딸과 사위가 모두 한국행을 하다 보니 막부득이 외손녀 둘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족 집거구에 한족 학교를 다니면서 가나 오나 한족 말만 하는 아이들이 타고난 자기 민족의 말과 글을 모르는 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 같아 연변으로 이사를 왔다는 박할머니.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애들을 절대로 한족애로 만들 수는 없지요. 지금 애들이 우리말을 하고 우리 글을 쓸 줄 아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수다. 백발이 성성한 이 평범한 노인의 가슴 속에 흐르는 민족 사랑과 후대 사랑의 피는 이처럼 진하고 뜨거운 것이었다. 여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있다. 하루는 소학교의 하학 시간에 손군 데리러 갔다가 나처럼 아이를 데리러 온 30대의 젊은이와 한담을 나누었다. 이 젊은이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었는데 학교에 갈 나이가 된 아들애가 우리말과 우리 글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안타까워서 한창 잘 나가는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훈춘으로 이사를 왔다고 했다.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해도 자식을 자기 민족의 말과 글을 모르는 사람으로 키운다며 조상님께 죄를 짓는 일이 되지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그 젊은이를 우러러보게 되었다. 중국에서 한어와 중문만 잘하면 살아가는데 더없이 편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평범하면서도 돋보이는 할머니와 젊은이는 이러한 실리보다 자신의 어깨 위에 놓인 민족 성원의 사명감을 더 중히 여기고 있으니 이런 정신을 어찌 가볍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민족의 우수한 지성인들이 지금 상해, 북경, 청도, 대련 등 도시에서 역경을 헤치고 힘을 모아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글 학교를 세우고 조선 어문을 가르치는 사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있음에랴. 이 땅에 이러한 우리 민족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말과 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연입니다. 아, 이런 할머니도 계시고, 아니, 자기 사업을 접고 그러니까요. 애들 때문에 훈춘으로 이사를 오신 젊은 부부도 있네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죠. 그 젊은이를 우러러보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중국에 살다 보면 네. 중국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한조 학교 보내나 조선조 학교 보내나 이것도 이제 집안의 큰 일이 되고 이거를 이제 조선말을 꼭 가르쳐야 된다 이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조선말을 조금 알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도 있어서 지금 이 할머니와 젊은이는 정말 딱 확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네. 우러러보게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전춘아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소한 우리의 말과 글을 좀 잘 익히려면은 소학교 6년 동안은 중국도 6년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6년 동안은 좀 조선족 학교에 보내는 것도 저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정도 해야 최소한 이제 글 어느 정도 쓰고 말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사실 조선말 열심히 한다 해도 글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때 조선말 잘했는데 학교 가서 잊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를 이제 조선족 학교를 나오게 되면 그나마 중학교, 고등학교, 한조학교 다녀도 좀 많이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중국 지역에 살아가려면 한어 잘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네. 살아가는 게 중국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왜 그러는가 하면 민족 학교도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이 다 민족 학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민족 학교도 중국어로 수업을 합니다. 민족 언어만, 민족 언어과만
민족 언어를 하고 나머지는 다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살려면 당연히 이제 중국어를 제일 잘하는 게 그렇죠.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이제 이렇게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네. 어떤 학교를 가는가나 이것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지금 한국에 와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아주 우리말에 익숙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신데 그만큼 이제 우리 윗세대들께서 우리말과 글에 신경을 많이 쓰신 거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죠. 저희 네. 집도 지금 아이가 3명인데 네. 언니는 조선소 학교를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을 했고요. 아, 저는 이제 초등학교, 네. 저랑 남동생 초등학교 다니고 한족 학교를 갔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집에서는 부모님하고는 조선말만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을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막 중국말 하다가도 부모님께 얘기할 때는 조선말로 하고 그다음 제가 이제 한족 학교를 간 다음에 아빠한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신문을 읽어드린 게 기억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어떤 때는 뜻이 무엇인 잘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말을 잊어버릴까봐. 그렇죠. 네, 계속 이제 저희 집안에는 워낙 이게 그런 신문이나 잡지가 네네. 조선 이게 많았거든요. 그거를 엄마가 보고 아빠가 보고 이제 읽어봐라 이렇게 했던 그것도 소리 내가서 네. 읽어봐라 해서 그 덕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국말을 배웠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동진 씨 편지 속에 보면 북경이나 상해, 청도, 대련 이런 쪽에 위해 이런 쪽에 가서 활동하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많다고 하셨고 네. 또 그곳에서 저희들이 통신원 통해서 소식을 듣다 보면은 주말 학교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때까지는 괜찮은 저희 위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거의 네네. 70대 분들이 이분들은 정말 자기 자식을 이중 언어를 잘 할 수 있게 노력했다면 우리 때 와서는 이제 대도시를 가게 되면 그 환경이 더 없습니다. 주위에 정말 그렇죠. 한 집만 조선족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무리 집에서 하는 말이 이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말 학교를 차려가지고 이 지역에 사는 조선족 아이들을 그 자기 민족 언어를 안 네.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 꽤 있습니다. 네. 특별히 또 사업을 하신 분들이 자기 공간을 내서 네, 이렇게 네. 그 지역 분들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 생각하면 이제 며칠 있으면 한글날이잖아요. 네, 10월 9일.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민족 언어를 잘 지켜가고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께 정말 고개 숙여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송창식이 불러줍니다. 내 나라 내 결에.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비 맺힌 투쟁의 흐름 속에 무기한 순결함으로는 우리 위에 보라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중국 요녕성 심양시 김향애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예쁜 우리말이란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가 소개합니다. 자, 여기 주목. 이번 추석 연휴 어문 숙제는 장문 쓰기입니다. 여기저기서 망했다고들 아우성이다. 아싸 대박이다. 나만 신나서 싱글벙글이다. 우리말은 우리 민족
특유의 문화나 정서를 표현하는 데 알맞고 우리 민족의 정서적 감수성을 풍요롭게 한다. 그루잠, 꽃구름, 나비잠, 달보드레, 도담도담 이토록 많은 우리말이 너무 자랑스럽다. 나는 우리말을 널리 알리고 싶다. 소학교까지만 해도 우리말을 하던 친구들이 중학교에 올라서니 물 만난 고기처럼 우리말보다 한어를 사용하면 편하다 하고들 한다. 어쩌다 한마디 우리말을 할지라면 참 우스꽝스럽다. 마치 한족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발음도 똑똑하지 못하고 표현도 참 서툴다. 그래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서 배를 끌어안고 폭소를 터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말을 한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어문을 잘하는 편이다. 친구들은 한결같이 물어본다. 넌 그렇게 어문을 잘하니? 글쎄, 나는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좋아서. 사실 어문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말 책을 많이 보면 된다고 해서 다들 책을 본다고 야단법석인데 가만히 눈여겨보면 그냥 의무적으로 보는 편이다. 하지만 책이 전부는 아니다. 나는 절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한다. 몇 마디라도 대화를 꾸준히 한다면 그것은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과 같다고 나는 권고하고 싶다. 우리말은 우격다짐으로 읽는 것보다 대화를 해가면서 늘려가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의 우리말 잘하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큰 쓸모가 있을 것이다. 나는 들으면 들을수록 하면 할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우리말을 무척 사랑한다. 네. 아, 예뻐라. 우리말에 대한 사랑이 네. 정말 대단하네요. 10대인데 갑자기 아까 그 할머니 젊은이 좀 존경스럽네요. 네. 그리고 아주 이제 8학년이면 한 중학교 2학년. 그렇죠. 중학교 정도 2학년 되는 정도 거죠? 되죠. 예. 네. 아주 실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설명하는 능력도 대단해서요. 네, 책을 이 편지를 읽는데 네. 그냥 국어책의 한 페이지를 읽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듭니다. 제가 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교훈을 받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일상생활에서도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한어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이 때 되면 왠지 그 교포들도 있으면 중국말 하면 좀 더 느낌이 이렇게 더 좋다는 학생들도 있고 네. 왠지 왜냐하면 교포들하고도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고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잘 놀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어문을 이렇게 잘 하려면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어릴 때부터 좀 생활 속에서 책도 좀 많이 읽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네, 부모님의 영향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영향도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은 네. 집에 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읽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물론 이제 뭐 도서관이나 서점이나 편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아마 집에 책이 여기저기 많이 놓여져 있을 거고 부모님도 또 말씀하실 때 좀 고급스러운 용어를 많이 쓰려면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그렇죠.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그루잠, 꽃구름, 네, 맞아요. 나비잠, 달보드레도 나왔네요. 네. 네. 저도 그러지 않아도 도담도담. 여기 다 단어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도담도담은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독서 모임 할 때 네. 이름 뭘로 칠까 해서 도담도담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서 생각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루잠이 뭔지 그루잠이 혹시 뭔지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나무 그루 아래에서 잠을 자는 건가요? 자다가 네. 깼어요. 네. 그리고 다시 자야지 하고 아. 다시 드는 잠을 그루잠이라고 합니다. 아, 자다가 깼는데 또 다시 자는 드는 거. 잠. 아, 네. 그루잠. 재밌네요. 네. 나비잠은 뭐게요? 나비잠이요? 잠깐 자는 잠인가요? 나비잠은 저도 나비잠이 뭔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머리에 이렇게 왜 뭐 해다가 이렇게 해서 예쁘게 장식해서 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나비잠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잠하고 네네. 전혀 상관없네요. 네. 참
참 이 사전을 찾아보면 아름다운 우리말들이 참 많아요. 네, 해석을 또 들어보면 그 말이 맞네. 맞아요. 그렇게 그렇죠?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편지를 보내온 김향의 친구들하고 좀 많이 이런 대화를 나누면 친구들에게도 좋은 우리말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작문 공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도움되죠. 네. 제가 이제 그 심양에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을 이제 위탁 교육을 보내는데 거기에도 조선말 학교가 있거든요. 주말 네. 학교. 그러면 이 친구들 가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동포들과 또 한국 분들이 중국 나가는데 애들 어릴 때 나가다 보니까 중국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러 한국의 친구들을 불러서 이 수업 때 수업 내용이 중요한가 한국말. 그러니까 우리말을 많이 하게. 그 최대한 영어나 이런 부분을 좀 절제하고 네. 순수 우리말을 좀 많이 활용하게 하는 그런 수업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자주 듣고 또 얘기하다 보면 내 우리말이 많이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주말 학교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주말 학교는 사실 한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글로 네. 말로 다양한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말을 가르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말로 다양한 활동하고 다양한 뭐 과목 교육 이것도 같이 하니까 즐거웠습니다. 거기는 네. 성인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또 거꾸로 우리 친구들이 아이들이 저희한테 가르칠 때도 있거든요. 이 김향의 이런 친구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교수님께서도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렇게 주말 학교에 가서 좀 봉사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연기를 했을 때는 이런 네. 봉사를 했습니다. 아, 거기에 가서는 이제 영어 봉사를 했죠. 네, 주말 학교인데 이 친구들하고 좀 다른데 이 친구들은 그 한글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좀 학력 공부가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할머니 같이 네네. 살다 보면 이렇게 잘 교육을 못할 때가 있어서 그걸 위해서 가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좋습니다. 한국말 너무 약해서 영어 봉사했습니다. 네. 네, 김향의 학생의 오늘 편지를 보고 나니까 정말 어린이의 우리말 사랑도 이렇게 깊고 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일기예보가 불러주는 좋아 좋아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날 만나는 날 노란 새송이 장미를 들고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